ESG는 기업을 바꿀 수 있을까?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논의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ESG를 강의하는 레베카 핸더슨 교수의 자본주의 다시 상상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부분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위한 기업 경영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폴 호켄이 쓴 비즈니스 생태학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폴 호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폴 호켄은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님이 아닙니다. 폴 호켄은 원래 기업가였어요. 나무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편 판매를 했던 회사의 CEO였습니다. CEP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룹입니다. Council on Economic Priority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인가 봐요. 근데 그곳에서 환경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폴 호켄이 운영하던 회사가 뭘 했느냐 보면 자기네들이 쓰는 그 목재들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도록 생산자들이 그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무를 쓴다던가 또는 카트리지 같은 것들을 다시 재사용한다던가 이런 소소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폴 호켄이 환경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폴 호켄은 이 상을 받으러 나가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애를 써서 이런 걸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환경에 아무런 해도 안 끼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싶어 해도 그게 의지로 그렇게 환경을 훼손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들만 하더라도 목재를 조달하거나 이런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팜플렛을 엄청 많이 인쇄해서 모든 가정을 배포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또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편하게 지속 가능을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생태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은 명예롭게 정말 우리가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학은 이제 출발해서 이런 목표들을 갖습니다. 선진국 에너지나 천연자원의 소비를 앞으로 80% 경감한다. 굉장히 보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 사람은 자본주의 현재 구조 안에서 어떤 것들이 그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가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하는 레베카 핸더슨 이런 사람들보다 시장 자본주의 또는 주준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런 주주 자본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 호켄이 주장하는 게 실제로 회복의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회복의 경제가 뭐냐라고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경제적 단계가 자연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지능적으로 짜여져서 기업과 고객과 생태계 간의 공생관계를 이루며 변형하는 경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제 구조들을 바꿔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폴로케는 환경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태적인 측면에서 이 목표들이 다 수렴해서 동일한 목표에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의 경제를 하면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자연 상태, 자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복원되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제 이론을 굉장히 거스르고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게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의 경제가 추구하는 부의 무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과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도 자연도 아니고 그냥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고의적이든 뭐 위선이든 언젠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비즈니스가 마주하고 그 문제를 진솔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계 곳곳에 깔린 죽음의 징후를 봐야지. 그리고 개선해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사회와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비즈니스가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상하고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복은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다. 원래 그러니까 경제 용어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쓰여진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용어에 없는 파괴는 그러면 경제적인 용어라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회복의 경제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경제를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폴로켄이 볼 때는 그게 지속 가능성하고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회복의 경제의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회복의 경제에서 지속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이냐라고 보면 환경을 이용할 때 처음보다 나은 상태로 남겨둔다. 필요한 수준 이상은 소모하지 않는다. 생명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피해를 주었다면 복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로켄이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성장이라는 게 물질적 증가에 따라 물질 소비의 증가가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 보자면 체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발전은 현 상태를 더 완전하고 더 훌륭하고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목표를 위해서 부가 양적으로 배분되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얼만큼 더 나아지는가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성장 없이 발전만 할 수도 있고 발전 없이 성장만 할 수도 있다. 사실 질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규모만 팽창할 수도 있고 규모도 팽창하지만 질도 좋아지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로켄이 인용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허먼 델리가 1992년에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폴로켄은 발전을 이런 관점에서 봐서 회복의 경제가 이 발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에서 이건 뭐 이제 기업 단위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책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규모를 적게 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이 기업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과자 하나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이 과자를 하나 우리가 질소 충전된 봉지에 있는 스낵을 생각해 봐도 그게 어떤 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국을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해야 되고
움직이면서 파손되지 않도록 질소 충전해야 되고 포장을 쉽게 해야 되고 운반을 쉽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남는 수익들이 다 지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연의 영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방에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켄이 재미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속했던 시기가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확대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 역할을 얘기하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수호자 역할을 해라. 수호자 역할이라는 게 뭐냐? 기업들이 창조적이고 또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활동하기에 쉬운 구조. 이게 쉽도록 하는 것이 또는 그 반대되는 파괴 행위나 불평등을 높이는 행위들이 쉽지 않아지는 이런 구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그런 수호자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경계를 날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낡은 비용 가격 동기를 폐기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외부화시킬 때 이익이 있다던가 그래서 외부화를 막지 못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환경 파괴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부과금을 물리거나 또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을 소모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 기존의 가치들을 다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게 환경세의 도입입니다. 환경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소비하는 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탄소세 같은 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 때문에 저소득층,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임금이나 급여 이런 거에 붙는 세금은 줄이고 이 탄소세를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세수 중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93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지금 20년 지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환경세가 아직 그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폴 호켄이 생각했던 이런 그 사회가 그닥 그렇게 현실의 변화 필요성하고 맞닿아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그 회복의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폴 호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 호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비즈니스가 기업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거나 후퇴하면 경제가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면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지구 생태계는 망가져서 세계가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해보자. 그게 뭐냐? 경제가 뭐냐? 물질적 소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부와 자원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경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아우르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노동 생산성 중심으로 해서 또는 비용 투비, 투자 대비해서 그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보통 자연에서 채출한 자원, 그래서 리소스라고 얘기하죠. 리소스 에피시언시, 리소스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것으로 해서 양쪽을 맞물리게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는 비즈니스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인류가 지금 상태에서 다시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계가 파멸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 호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충실하게 유지합니다. 자신이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폴 호켄이 2000년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시민사회가 어떻게 사회를 견인해 갈 것인가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기도 하고요. 요즘은 폴 호켄이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꺾어내릴 수 있느냐, 끌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 101가지 정책들을 정해놓고 그 분야의 기술들이 또는 사례들이 기술을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비즈니스 생태학은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회복의 경제라는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